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음식 찌꺼기만 주던 못된 시어머니가 지금은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4살 결혼 5년 차입니다. 연애 때부터도 시어머니의 대단한 아들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결혼 후에 내가 정식으로 며느리가 되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후회 참 많이 하며 살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한순간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남은 찬밥은 제 앞에 두시던 시어머니, 맛있는 반찬은 언제나 저에게서 멀리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맛있는 반찬 먹으려 하면 눈치 주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는 것이 보이면 숨겨두셨죠. 식사 후에 가족들 모두 앉아 후식을 먹을 때 제가 같이 앉으려고 하면 얼른 상 정리하고 오라 하셨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지겹도록 남편과 싸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지겹도록 싸웠고요. 그럼 시어머니는 본인이 뭘 어쨌다고 그러냐며 서러워만 하셨네요. 누가 쓴 글에서 밥 먹고 있는데 반찬 뚜껑 닫는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읽고 한참 웃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같아서요. 제가 밥을 천천히 먹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다 먹지도 않았는데 반찬 뚜껑을 닫으셨습니다. 먹는 것으로도 서러웠지만 시어머니는 여행을 다녀오시면 제 선물만 쏙 빼놓고 사오셨어요. 너는 얼굴이 좋은데 왜 내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냐는 말씀을 달고 사셨습니다. 시비가 끝이 없었어요. 보통 시어머니들 아들 혼자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반대로 제가 일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맞벌이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제가 일을 그만두길 바라셨어요. 아마도 제가 돈을 벌고 있어서 본인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 싫으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능력 없는 부엌대기로 있어야 본인 마음대로 막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신혼 초부터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많이 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그저 서럽기만 하고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시댁 안 간다고 난리도 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소리도 많이 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시댁에 선물로 들어온 소갈비를 구워 먹는데 갈비 하나 집어드니 젓가락을 툭 치면서 떨어뜨리게 만들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살 별로 안 붙어 있는 갈빗대를 골라주시며 발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댁에서 그대로 나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이혼밖에 더 하겠냐는 심정으로 남편이 오기만 기다렸죠. 남편이 빌고 빌어서 그때 이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 일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늘 있었던 일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쌓인 것이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시댁에서 감자탕을 끓였다고 먹으러 오라 해서 먹으러 갔는데 양이 좀 모자랐어요. 그게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겠죠. 다른 사람들 그릇에 꾸역꾸역 담다 보니 끝에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남은 것을 담아 상 위에 올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거 네 거니까 이거 먹으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서 폭발을 해버린 거죠.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남편과 상을 거실로 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함께 상을 들고 내가다가 제가 몸이 너무 떨려서 상을 놓쳤어요. 상 위에 있던 것들이 모두 바닥에 엎어졌는데 어쩌지 하는 생각보다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뜨거운 국물 발등에 떨어지거나 하지 않았냐고 묻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심하지 그랬냐고 이 아까운 음식들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웃음이 나더군요. 시어머니가 짜증이 난 것을 보니 좋더라고요. 저에게 조심성이 그렇게 없냐고 하시는데 저 조심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심성 있는 애가 이런 실수를 하냐고 하시길래 실수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냐 물으셔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셨고 저는 제가 먹을 그릇에는 국물밖에 없어서 화가 나서 엎어버렸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길래 여태까지 5년을 그렇게 서럽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고 했죠. 그리고 저 이제 더럽고 치사해서 여기서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어머니나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서
앞으로 어머님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못 얻어 드실 테니까 바라지도 마시고요. 하고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제가 막 소리 지르며 얘기하니까 시어머니 화가 나서 뒤로 넘어갈 듯 하더군요. 이 모습이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부들부들 떨리고 기필코 이혼하고 만다는 생각만 했어요. 내가 무슨 당신 아들 없이는 못 사는 여자인 줄 아는지 깔끔하게 아들 돌려주고 멋지게 살 생각만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 수명이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생각, 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짐 싸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 이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아 힘들다고 하면서 이혼해달라 부탁하고 화내고 울고 빌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드디어 이혼을 하자는 것인가 했는데 모든 재산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집, 차, 보험, 적금, 월급 통장까지 전부 다 제 명의로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이 또 네가 화가 나고 서러워서 나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는 두말 않고 나는 맨몸으로 나갈게 였습니다. 돈, 재산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까지 저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연에 보면 흔히 달리는 댓글들, 그냥 이혼하지 뭐하러 같이 살아? 이런 말씀들처럼 이혼이란 게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화나고 서럽다기보다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웃기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사람이 흔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그런다고 내가 못 먹나 하는 생각에 시어머니 행동이 웃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먹을 거 저 안 주려고 숨기면 찾아서 시어머니 앞에서 먹기도 하고 찬밥을 저에게 주면 남편에게 치킨 시키라고 해서 시어머니 앞에서 쩝쩝거리면서 먹기도 했어요. 남편이 시댁의 발길을 끊자고 했는데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착한 여자병이 있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할 도리는 해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어쨌든 남편이 뼛속까지 내 편이란 생각이 들어 마음속이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왜 집이 네 명의로 돼 있냐고요? 그래서 신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남편 하자는 대로 했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혼자 울고불고 난리더군요. 며느리가 아들 다 빼먹었다고요. 한참을 울더니 저에게 다시 내놓으라길래 제가 한마디 해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명의 가져가라 말하면 이 사람 제가 이혼하자고 하는 줄 알고 난리 날 거예요. 했더니 시어머니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어머니가 저를 못 살게 굴지만 않았으면 이 사람 재산이 다 제 거 될 일도 없었을걸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계속 초점 없는 눈빛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보더군요. 어머니가 저 꼴도 보기 싫을 테니 이제 여기 안 오려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지금까지 할 만큼 했지. 내 잘못 아니지. 했더니 남편의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들으셨죠? 제 잘못 아니라네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라고 말하고 남편과 집을 나왔습니다. 너무 시원했어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시어머니 돌아가시거나 찾아뵙는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봐서라도 할 도리는 해야죠. 그리고 이혼녀 딱지 붙은 딸이 마음고생하며 사는 딸보다 낫다고 말해주는 친정이 있으니 더더욱 그렇고요. 당하고 사는 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나중에 네가 큰 소리 칠 수 있을 거다 말했는데 저는 사실 전혀 공감이 안 갔습니다. 그때를 위해 내 인생을 마음고생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안 하던 안부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별 얘기는 없지만 시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항상 화가 나도 표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가 당당한 태도로 어머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많이 나쁘실 듯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오히려 시댁에 더 자주 가요. 가서 조금이라도 일부러 저를 서운하게 만들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면 바로 대응합니다. 찬밥 저에게 주려고 하시면 남편에게 어머님이 찬밥 주시네. 여보, 나 햄버거 좀 사다 줘.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남편 밥도 못 먹고 햄버거 사러 나가요. 그럼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안 그래도 밥 대신 햄버거 먹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찬밥 주신 덕분에 햄버거 먹겠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럼 저희 시어머니 정말 괴로워하세요?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이제 직장을 그만두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토록 일을 그만두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른 말 듣겠다고 말을 하고는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재산이 전부 제 명의로 돼 있어서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네요. 제가 이런 식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아직 바뀐 것이 별로 없긴 한데 제 눈치는 슬슬 보시더라고요. 항상 당하기만 하던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희 시어머니 정말 많이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네요. 더 괴로워야죠.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으면 그때는 시어머니도 바뀌실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괴로운 거 못 참을 테니까요. 그때 가면 쓰니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실 테니 지금은 계속 즐기시면 되겠네요.